여기다 두는 것보다 여기다 두는 게 낫지. 자, 나가봅시다. 지금 전혀 불을 켜지 않은 상황이고요. 굉장히 어두운 지하 주차장인데 지금 에이스 프로의 퓨어캠 모드를 활용해서 어두운 곳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찍고 있냐면은 곧 고프로 13이 오거든요. 제가 오늘 EV3의 이제 마지막 날인데 EV3에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하나 찍을까 하다가 제가 EV3를 굉장히 좋게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98시간 3012.8km를 탔습니다. 미친 듯이 탔죠. 그러니까 진짜 미친 듯이 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EV3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 차처럼 운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번 타봤어요. 왜냐하면 이 차량이 장점이 분명히 굉장히 많고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상상의 나래 속에서 얘기를 하는 좋은 장점, 진짜로 좋은 점들이 진짜 많아요. 말해 뭐해, V2L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차량을 잘 탈 수 있게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의외로 단점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뭐 다 차치하고서라도 이 차량에 대한 장점은 제가 진짜 굉장히 넉넉하게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 차량이 갖고 있는 많은 장점들은 제가 기존에 EV3 갖다가 한 5, 6개 정도 장점도 찍고 차박도 다녀오고 장거리 챌린지도 갔다 오고 정말 이 차량 갖다가는 정말 트랙 주행만 안 하고 모든 영상을 다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EV3는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찍을 게 없다. 아, 있다. 동계 장거리 챌린지 해야지. 그리고 겨울 때 차박해야지. 뭐 그거 빼고는 더 이상 이제 찍을 거리가 없다 할 정도인데 단점이 이제 슬슬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역시 장점만 있는 차량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제품은 만들고 난 이후에 그리고 만드는 상황에서도 이럴 거라고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주행 질감입니다. 이 주행 질감이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 승차감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 시트의 착좌감을 승차감에 편승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테슬라와 EV6 때 얘기를 참 많이 했던 부분인데 엑셀러레이터를 밟고 그 엑셀러레이터와의 바퀴가 움직이는 동력의 직결성, 그러니까 단순하게 응답의 리스폰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직결성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델 3나 모델 Y나 혹은 제가 타고 있는 지금 모델 S 같은 경우에 테슬라에서 굉장히 이 모터가 엑셀러레이터와 연동해서 반응하는 이 연동성, 직결성을 진짜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들었구나 라는 것을 은근히 예전에 2-3번 정도 다룬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EV6에서 제가 실제로 한 1년 정도 타면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고 그 직결성이 너무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주행 질감이 떨어져서 아주 미세한 발 컨트롤을 이용해서 직결성을 높이려고 오르간 페달로 바꿔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서스펜디드 페달과 조금 더 다른 느낌으로 직결성을 좀 올리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분명히 그 부분이 장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EV3나 아이오닉 5를 타고 계신 분들한테는 오르간 페달로 바꾸시면 되게 좋아질 거예요. 주행 질감이 좋아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EV3가 딱 그렇습니다. 이 엑셀러레이터를 완전히 떼고 있는 이 상황과 완전히 눌렀을 때가 있잖아요. 요 두 개의 간극을 100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아예 안 눌렀을 때는 0, 완전히 풀악셀을 밟았을 때 100이라고 쳤을 때 0에서 25, 15, 20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레이쇼가 비율이 중간에 벙 뜨는 구간이 있어요. 이게 현대차, 기아 차량들의 굉장히 큰 단점 중에 하나인데요, 엑셀러레이터가 기민하게 작동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이게 듀얼쇼크나 게임 같은 것들 보면요, 버튼을 조작하는 아날로그 버튼에서 아주 살짝 누르는 것부터 그러니까 0부터 100까지의 이 아날로그 입력을 받는 거를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게 테슬라 혹은 BMW 차량들이에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래요. 근데 현대차, 기아차, 제네시스는 잘 모르겠다. 현대차, 기아차는 확실하게 0부터 15까지의 공갈 구간이 있는데 이게 되게 주행 질감을 잡아먹어요. 정말 전 이것 때문에 다른 거 다 좋은데 이 직결성 때문에 현대차 사기가 좀 겁나네? 기아차 사기가 좀 겁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좀 예전에도 드린 적이 있는데 왜 0에서 1, 2, 3, 4, 5, 6, 7, 8, 9, 10 누르는 이 구간, 또 10에서부터 15, 15에서 20 이 누르는 구간에 대해서 왜 모터가 반응을 안 할까? 한 이 정도에 갔을 때부터 그때서야 반응을 해요. 지금도 이게 아예 안 움직이잖아요. 제가 지금 이 정도 누르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 내가 이걸 어느 정도를 누르면 소리가 나죠. 소리가 날 정도로 엑셀러레이터를 밟는데 그 구간 동안 얘가 아무 반응을 안 해요. 모터가 정말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아요.
제 생각엔 이게 혹시 이건 잘 진짜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를 제가 왜 테크데이 때 안 물어봤는지 물어보질 생각해보니까 이 차량에 대해서 타보지도 않았는데 그 부분을 물어볼 수 없잖아요. 맞네, 생각해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타면서 확실히 느껴지는 이 불만의 부분을 다음 테크데이 때는 꼭 기억해 놓고 있다가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 기술진한테.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르는 구간 동안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나 엑셀러레이터를 잘못 밟았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잘못 밟았다 라고 인식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공갈 구간을 안전 버퍼 구간으로 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는데, 그렇게 했다면 좀 잘못 생각하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다른 차량들의 전기 차량들은 그 구간마저도 매우 미세하게나마 움직이게끔, 선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세팅을 되게 잘 해놨는데, 이거는 EV3에 관련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EV3는 확실히 이 공갈 구간이 너무 깊습니다. 그래서 우웅 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아무런 반응을 안 하다가 어느 순간 EU부터 들어가면 그때부터 갑자기 지금 이렇게 나가요. 이게 주행 질감을 굉장히 망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단점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이 정도 급에서의 차량, 예를 들어 한 3,500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 구간에서 넣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옵션과 거의 모든 안전사양, 모든 편의 기능을 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히 편의 장비에 대해서 깔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승차감마저도 되게 잘 세팅을 해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요잉이나 롤에 대해서는 그다지 제가 불만사항이 없는데 피칭 쪽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피칭은 뭐냐면 차가 이렇게 가다가 앞뒤로 움직이는 걸 피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노즈 다이브 현상이라고 코가 주저앉는 이런 현상, 그리고 다시 서스펜션 때문에 밟혀서 다시 튀어나오잖아요. 요걸 피칭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롤링이고 3D로 놔뒀을 때 이게 요잉입니다. 근데 피칭이 얘가 좀 울컥울컥거려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운전을 잘 못하는 사람이 이 차량을 운전하는데 옆에 타 있다, 그 옆 사람 죽어나는 겁니다. 이 피칭이 제가 봤을 때는 이 공갈 구간과도 조금 연관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봐봐요, 이 차가 전혀 움직이지 않죠. 여기 보면 전혀 안 움직이죠, 게이지가. 근데 전 지금 밟고 있죠. 이 구간 동안에 아무것도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모터가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들어간 상태 이후에 움직인단 말이에요. 내가 약간 원하는 만큼 NA 엔진을 움직이면, 원래 사실 전기차가 되게 NA 엔진처럼 움직여서 제가 되게 좋았던 거거든요. NA 엔진처럼 매우 민감하게 엑셀러레이팅 컨트롤도 할 수 있으면서 뗐을 때 마치 트레일 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아주 예민하게 움직일 수도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회생제동도 되고, 그런 NA 엔진의 느낌을 주면서도 토크가 바로 발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전기차 주행 질감을 되게 좋아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엑셀러레이터의 피칭 관계와 서스펜션의 세팅과 공갈 구간에 이 3악장이 딱 만들어지면서 주행 질감을 확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달리고 있는 구간 내에선 괜찮아요. 뭐 엑셀러레이터 살짝 떼거나 혹은 아이페달의 레벨 단계를 1단계에서 뭐 3단계 사이로 놔두고 원하는 대로 밟으면서 돌아다닐 수도 있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되고, 뭐 이거는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이런 와중이라든지, 혹은 엑셀러레이터를 밟다가 이렇게 딱 떼면 브레이크가 밟듯이 이제 회생제동이 딱 밟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하면서 멈추는 이런 구간이 생겨요. 근데 이게 진짜 제가 테슬라를 타고 있고, 그리고 제가 BMW의 주행 질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아이들과 비교해서 뭔가 앞뒤로 출렁출렁거리는 이 피칭의 느낌이 좀 강하게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가 지금 노멀로 달리고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나마 컴포트, 노멀에서는 괜찮은데 스포트로 놔두고 달릴 때 있잖아요. 와, 이 울컥거림이 좀 심각합니다. 저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로 많이 타고 돌아다니면서 EV3를 갖다가 거의 3,000km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이런 많은 부분들이, 이런 요잉이나 롤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불만이 없어요. 되게 서스펜션의 세팅 같은 것도 굉장히 잘 해놓고, 하이드로 부싱이라고 하는 이 차체를 잡아주는 이런 부분이나 셰시의 강성을 잡아주는 이 옆구리 쪽에 받쳐주는 여러 가지 보강사항들이 아주 차량의 밀도를 잘 높여줘서 움직임에 좀 답답함이라든지 좀 헐렁헐렁하다는 느낌, 이런 부분에서의 멀미를 상당히 없애는
되는데 일조를 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이 피칭이라고 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또 거기에 플러스해서 전륜발이잖아요. 엑셀러레이팅을 하면서 조향축을 같이 돌릴 때 얘가 막 울컥거리는데 조향도 같이 해야 되고 이러는데 이거 저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EV3를 무조건 찬양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억가는 아니고 제가 느끼는 그대로를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직접 운전하면서 멀미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오히려 좌우 롤이 심하거나 혹은 밑에서 올라오는 충격이 너무 세서 테슬라의 모델 Y 같이 운전에 불편감을 느끼는 건 느끼는 거지만 이 차량을 움직이면서 내가 멀미가 나 라는 느낌은 진짜 오래간만에 가져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 타면 오래 탈수록 보인다라고 하는 게 EV3에서는 제가 느꼈을 때 굉장히 큰 단점이 바로 이 피칭 혹은 서스펜션의 세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차량의 파워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이 P 시스템의 이 울컥거림, 요거를 서스펜션에서도 받아주기가 힘들 정도로 울컥거린다. 그래서 즉 멀미를 발생한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EV3의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주행 질감과 방금 피칭, 서스펜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거는 사실 그다지 없어요. 단점? 오늘 부모님을 모시고 저희 아이들을 다 데리고 식사를 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뒤에 아이랑 아버지가 앉고 앞에 어머니가 앉으셨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심지어 아버지가 이게 뭐냐? EV6냐?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EV3예요. 되게 조그만 거. 그랬더니 차가 이렇게 넓어?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막 전기차의 좋은 점, 휠베이스가 넓어지고 차량 자체를 넓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가 이렇게 요즘 차를 잘 만들어요. 근데 넓고 다 좋다 이거예요. 차박도 가능할 정도로 다 좋고, 그리고 뒤쪽이 헤드레스트 이것도 EV9 거를 그대로 썼기 때문에 너무너무 편해요. 진짜 착석감, 착좌감, 통풍 시트, 에어컨, 실내 내부 공간, 인테리어 진짜 다 너무나 마음에 드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드네. 나 그래갖고 EV3를 이제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장거리 챌린지를 하는 거 빼고는 다시 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이런 주행 질감, 특히나 이 서스펜디드 페달과 헐렁함에 대해서는 좀 분명히 개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전륜발이 특징의 전기차, 나는 앞으로 내연기관을 타든 전기차를 타든 전륜 기반 차량은 그렇게 썩 재미있게 탈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EV3에 국한돼서 생각을 해야지, 다른 차량들 생각해보면은 직결성이라든지 아반떼 N이나 벨로스터 N 같은 거 타면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잘 탔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 놈만의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오히려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쾌함을 끼지 못했는데, 그때는 내가 좀 몸의 컨디션이 좋아서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파워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되게 시원시원하게 나가거든요. 사람들은 8초대, 7초대 제로백이 느리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기차의 200마력대에 나가는 요 느낌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빨라요. 빠르고 그 어떤 차량들보다 아주 기분 좋게 나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력 성능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동력 성능을 어떻게 제어하느냐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세팅력이 생각보다 이런 거 보면 테슬라나 BMW가 굉장히 전기차에 대한 세팅을, 주행 질감에 대한 부분을 특히나 굉장히 잘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곧 나올 이제 G80 전기차가 이제 제가 금년 하반기에 나올 전기 차량들 중에 가장 기대하는 차량 중에 하나거든요. 그 친구 또한 이런 서스펜디드 페달의 그런 헐렁한 주행 질감을 갖고 있지 않길 바라보면서, 오늘은 EV3의 주행 질감과 이 피칭에 따른 울컥거림에 따른 약간 토할 것 같은 요 느낌, 전기차 특유의 이 움직임이 진짜 너무 아쉬워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내용을 여러분들도 공감하실런지 잘 모르겠어요. 저만 이렇게 느끼는 건지 몰라서. 왜냐면 제가 예전에 EV6 갖다가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을 때 난 괜찮은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난 굳이 괜찮아, 나는 오르간 페달로 바꾸지 않아도 돼, 상관없어,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계셔서, 혹여라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혹은 EV3나 EV6 같은 차량들을 타시면서 저와 같은 불쾌함을 느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공감의 댓글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더 재미있는 영상, 즐거운 전기차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윈 이군이었습니다.